주역 강독 7번째 지수사계 시작하겠습니다. 강사 장현숙입니다. 지수사, 사는 스승사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수사계에서 사는 스승이 아니라 군중 또는 군사, 그리고 무사람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계 앞이 송계였는데, 송계는 다툼의 계죠. 우리가 다퉈봐서 알지만 다투고 나면 항상 무리가 지어져요. 서로 옳고 서로 그르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두 사람이 싸웠는데 나중에는 그 사이에 무리가 이루어지죠. 무리가 이루어지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사계는 전쟁의 계라고도 합니다. 전쟁 시 군중을 어떻게 이끄는가에 대한 것이 지수사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괴를 살펴볼까요? 하괴는 감괴죠. 감괴. 그리고 상괴는 곤괴입니다. 감괴는 물을 상징하죠. 수. 그리고 곤괴는 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읽어서 지수사가 되죠. 괴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땅 속에, 이게 땅입니다. 물이 있는 거죠. 물. 땅 속에 물이 있는 모습을 보고, 물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군중이 모여 있다, 무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효 전체의 모습을 봤을 때 6효 중에서 하나의 구이효만 양효이고 나머지는 다 음효죠. 그래서 우리가 군중이 모였을 때 구이가 큰 역할을 하겠구나 하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괴에서 5효는 군주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군주와 구이의 관계가 지금 응하고 있는 관계. 군중이 모였을 때 군주와 그리고 구이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는지 전반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괴사를 살펴보겠는데요. 괴사는 군중이 이끄는 방식은 정, 장인, 길, 무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발음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장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인이죠. 일에 능숙하고 득행이 높은 사람이라고 동파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군중을 이끌어야 길하고 그리고 허물이 없다라고 괴사에서 얘기하고 있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군중을 이끌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크나큰 희생을 앞으로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전쟁을 이끌 때 그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희생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계에서는 제일 먼저 발라야 한다, 올발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이끌 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장수겠죠. 앞에서 군중을 이끄는 그 사람, 장수의 자질이 장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일에 능숙하고 득행이 높은 사람이 무리를 이끌어야지 큰 희생이 치르지 않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앞장서서 무리를 이끌었을 때는 수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계에서는 괴사 발라야 한다. 그리고 장인이 가장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길하고 허물이 없다. 이게 바로 괴사에서 하는 얘기죠. 그런데 바른다는 것이 원래 무리를 나누어서 얘기를 할 때 각자는 다 올바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발음이란 게 객관적으로 발음인가라고 만 생각할 수도 없고, 명분이 정확한가, 명분이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그 뜻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이제 효사로 들어가겠는데요. 초효, 초육이죠. 여기 다시 괴상을 그려볼까요? 초육은 지금 전쟁의 괴, 군중을 이끌 때 가장 밑에, 가장 시작에 있는 사람인 거죠.
사람이라기보다는 시작점, 시작에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무리를 이끄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가 효사로 나와 있는데요. 사출, 이율, 율을 새겨 넣으셔야 되고요. 부, 장, 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출은 군중을 이끌 때 그리고 군사를 일으킬 때 율로서, 규율로서 해야 한다. 부, 그렇지 않으면 장, 착할장이거든요. 착할장이라고도 하고 좋다라고도 합니다. 이기더라도 흉하다. 초육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군사를 일으킬 때 규율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기더라도 흉하다는 얘기죠. 전쟁을 할 때 처음 군사를 일으킬 때 군사들 사이에서도 규율이 있어야 됩니다. 전진을 해야 될 때, 후퇴를 해야 될 때, 멈춰야 될 때 그런 규율들이 철저하게 익혀야지만 그 비상 상황에서 나아가고 물러가고 멈춤이 딱딱 이렇게 알맞게 되겠죠. 그렇지 않을 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많은 희생이 따르겠죠. 그리고 군사들 내에서도 규율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룰 것인가에 대한 규율도 있어야 됩니다. 전쟁은 군사들끼리 하는 것인데 민간인을 많이 희생하게 하는 침략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 군사를 일으킬 때는 율이 중요하다. 어떻게 이 전쟁을 치룰 것인가에 대한 규율,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기더라도 흉하다는 거죠. 이기기만 하는 싸움 굉장히 휴강했죠. 수많은 전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기기만 하겠다는 것은 흉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육에서 말하는 전쟁의 시작의 마음입니다. 다음에 구이로 가겠습니다. 구이는 전체 궤에서 양효 하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구이죠. 전체 전쟁의 상황에서 장수 역할을 합니다. 양강하기 때문에 강건한 기질이 있고 그리고 중의 자리에 있죠. 중의 자리에 있죠. 그래서 이런 장수는 어떠해야 되는가가 구의효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구의효를 보면 제사는 군대 일에 있어서 중해야 된다. 중도로서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길하고 허물이 없다가 돼 있죠. 그리고 뒤에 왕삼석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왕이 3번에 걸쳐서 명령을 하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앞부분부터 살펴보면 앞부분의 장수의 입장에서는 군중을 이끄는 데 있어서 중도로 행해야 된다. 장수라는 것은 비상 상황에서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생사 여타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도를 지키지 않고 오만하거나 과신하면 정말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중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중의 의미고요. 그러면 이 장수를 임명한 왕의 역할은 무엇인가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왕은 3번에 걸쳐서 명령을 내린다는데 이 명령이라는 것은 3번에 걸쳐서 장수를 신임한다는 것을 표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정권을 장수한테 준다라는 첫 번째 신임의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권을 준다는 얘기만 해서는 통하지 않죠. 왜냐하면 부하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 장수를 따르게 하려면 총애와 예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같으면 차를 준다든가 예전에는 좋은 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우를 표시하죠.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3번째는 땅을 준다든가 해서 이 사람이 왕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왕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왕삼석명입니다. 지금 구이 같은 경우는 전체 궤에서 하궤에 차지하고 아랫자리에 차지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전쟁에서 정권을 통제하려면 왕이 3번에 걸쳐서 내 사람이야, 내가 믿는 사람이야, 정권을 위임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만이 군중들이 따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효로 가겠습니다. 육삼효 같은 경우는 지금 효사를 보기 전에 이 사람 위치를 한번 보면 하계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음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이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효사를 보겠습니다. 효사를 보면 사, 혹, 여,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는 수레여라고도 하고, 그리고 마늘여라고도 합니다. 마늘여. 그리고 여기 시는 죽음시라고도 하고, 죽음이라는 것은 시체죠. 죽음시라고도 하고, 주장할 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군중을 통솔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많은 주장을 할지 여러 사람이 주장을 하게 되면 흉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6.3의 위치를 설명할 때 구이보다는 윗자리에 있고, 그리고 하계에서는 가장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아래에서 가장 높으면서도 지위가 있고 책임자에 있는 자죠. 그런데 그렇다 보면은 구이가 하는 역할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전쟁 시에 장수가 최고 앞에 나가서 일을 치르는데 그 바로 뒤에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3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 사람이 주관을 하면 패배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6.3의 효사입니다. 사호, 여시, 흉. 우리 그럴 때가 많잖아요. 다툼이 일어나고 두 패가 갈라져서 싸움이 일어날 때 누군가를 앞장 세워서 주도하게 해놓고는 뒤에서 저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뒷담화를 하면서 이렇게 힘을 뺄 때가 있죠. 6.3 같은 경우는 위치상 그리고 자질상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계의 말이 바로 6.3의 효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4로 넘어가 볼까요? 6.4는 전체 궤에서 이제 상계로 넘어왔습니다. 효사를 읽어보면 사, 좌차, 무구라고 되어 있어요. 사는 군중을 일으킬 때 군사의 일에 있어서 좌는 진영자입니다. 진영 또는 왼편이라고도 합니다. 왼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왼편이죠. 그런데 군대의 일에 있어서는 친영이 아니고 진영입니다. 진영자. 차는 나아가지 못하다. 차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끄는 데 있어서 나아가지 못하고 진영에 머문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도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6.4의 상황을 보면 6.4는 상괴에 있어서 가장 아랫자리에 있죠. 그리고 음의 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정한 자입니다. 정한 자라는 것은 자신에게 자기의 역할을 지금 행하고 있는 자죠. 그리고 6.4의 상황을 보면 지금 응하고 있는 초육가, 정응하지 않은 상황이죠. 자기한테 응해주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지만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자기의 이 음유한 자질로서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죠. 그런 자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서 승리할 수 없음을 알고서 마땅히 헤아려서 물러나는 자입니다. 이길 수 있을지를 가능성을 여부를 보고 결정을 해서 물러나는 자인 거죠. 그렇게 할 때는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이제 6.5는 전쟁을 치룰 때 군사를 일으키는 주체입니다. 바로 군주의 자리죠. 군주는 그러면 전쟁을 일으킨 주체, 군주는 어떠한 때 전쟁을 일으키는가, 그리고 어떻게 전쟁을 임해야 되는가가 지금 6.5의 효사에 나옵니다. 일단 먼저 살펴보기로 할게요. 전유금이라고 했습니다. 전유금, 그리고 리지번, 무구, 장자, 솔사, 그리고 제자, 여시, 정흉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유금이라는 것은 밭이죠. 내 밭,
여기서는 내 나라입니다. 내 나라에 또는 내 공간에 내 영역에 유금이라고 했죠. 금은 세금자고 날짐승금입니다. 내 밭에 날짐승이 있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내 나라에 적이 침입했어. 나의 영역을 누군가가 침입했어. 이런 뜻이죠. 그럴 때 리집언입니다. 언이라는 것은 임금의 말. 그리고 임금의 말인데 어떤 말이냐 하면은 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밝히는 말이에요. 백성들을 동원해서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 이 상황에 군주가 자기의 개인 사심으로 시작할 수는 없지 않아요. 이 전쟁은 분명히 우리나라에 적이 침입해서 시작하는 거다라는 것을 백성한테 알려야 되는 거죠. 상황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집원 말을 잡아서 하는 것이 이롭고 그러한 설득을 해서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이롭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허물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군주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군사를 맡길 때 본인이 직접 나갈 수는 없잖아요. 군주는 전반적으로 나라의 큰 상황들을 또 해결해야 되니까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죠. 그때 맡겨야 되는 사람이 장자 솔사입니다. 이 솔자가 그늘일 소리거든요. 이게 사자랑 비슷하게 생겼죠. 사는 이렇게 생겼고 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자에게 군사를 그늘이게 해야 되지. 제자라는 것은 이 제자는 차자, 그러니까 형 밑에 사람이라는 거죠. 아우제. 어린 사람에게 여는 아까 지금 6.3에도 나왔었죠. 어린 사람이 많은 주장을 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군주가 바르게 하려고 해도 흉하다. 이런 뜻이죠. 군주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의 명분을 정확하게 백성들한테 상황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장수를 뽑았으면 그 장수한테 이 전체 군중을 맡겨야 되며,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주장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한다면 군주가 바르게 전쟁을 치르게 하려고 해도 흉하다는 게 바로 6.3에서 말하고자 하는 군주의 역할입니다. 다음에 이제 상륙으로 넘어갈게요. 상륙은 지금 전체 괴에서 마지막이죠. 이 말은 군중을 이끄는 마지막 군사적 일이 끝나가는 시기이죠. 모든 전쟁은 다 치르고 난 다음에는 남은 일이 있죠. 뭐냐면 농공행상입니다. 공로를 의논해서 상을 줄 사람은 주고 벌을 줄 사람은 벌을 주는 것이 농공행상인데요. 상륙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군 유명으로 시작하죠. 대군이 명령을 내려. 이 대군은 누구겠어요? 바로 지금 군주겠죠. 5효가 대군입니다. 대군이 명령을 내리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상을 줍니다. 첫 번째는 계국, 두 번째는 승가, 세 번째는 소인무룡입니다. 이상하죠. 계국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상황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전에는 왕이 있으면 왕이 그 넓은 땅을 다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제후를 세웁니다. 제후는 땅을 함께 주면서 하나의 나라를 주는 거거든요. 그 나라들이 모여서 그 전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가장 공로가 많은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나라를 열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는 가문을 줍니다. 승가라는 것은 하나의 가문을 주어서 그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첫 번째 공로가 많은 사람, 두 번째 공로가 많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소인무룡이란 말이 굉장히 그렇구나 하고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소인무룡이거든요. 소인무룡은 뭐냐 하면은 전쟁을 치르다 보면 우리도 사람 됨을 보게 되잖아요. 큰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편을 갈라서 한번 싸워보고 나면 그 사람이 평소에 보이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이 많고, 그리고 앞으로 나 저 사람이랑 계속 같이 하고 싶어, 어떤 일을 같이 행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공은 많은데 저 사람과 앞으로 계속 하기에는 좀 너무해 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공은 있어, 치안은 해야 되죠. 그런 사람이 바로 소인입니다. 그래서 이 농공 행상을 할 때 공은 있지만 소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등용하면 안 된다. 나라를 주거나 가문을 주면 안 돼. 그 대신 금이나 비단, 녹봉, 벼슬은 줘도 된다. 왜 나라나 가문을 준다는 것은 나중에 이 사람에게 정치적 기반이 되는 거죠. 정치적 기반이 된다는 것은 커다란 권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인에게 그렇게 줬다가는 전쟁 후에 나라를 다스릴 때 커다란 흉이 되겠죠. 안 좋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소인무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사괴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